안녕하세요. 끝까지 파는 영어 끝판영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고3 EBS 영어 모의고사 21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답만 찾는 과정이 아니라 지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독해와 문법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뤄볼게요. 자, 먼저 요지를 찾는 문제인데 이제 주제 찾는 문제죠.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주제 찾는 문제는 보통 맨 뒤 두 문장 정도를 읽어보시면은 웬만해선 답을 찾을 수 있고, but이나 yet 같은 단어, however 같은 그런 역적 접속사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시 여기 나왔고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견을 버리면 모든 생물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보호할 생물종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자, 생물에 관한 얘기가 지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특정 생물종에 대한 선호는 인간 진화의 산물이다.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 모방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 있죠. 생물이 있고요. 생물이 3번 나오고 자연 2번 나오고 뭔가 미적 감각, 뭐 선호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lant and animal species are 이렇게 나오죠. 복수 명사에 쓰이는 비동사고요. Plant가 이제 식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동사로 심다라는 뜻도 있고 식물을 심다 그리고 뭐 발전소, 공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nuclear power plant라고 하면은 nuclear 이제 핵, 뭐 중심 이런 뜻이죠. 원자, 파워, 힘, 력, 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는 뒤에 plant and animal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plant and animal species 동식물 종은 are so diverse 아주 다양해서 that the old saying 자, 오래된 어떤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격언, 뭐 속담 이런 뜻이고요. Beauty is in the eye. 자, 아름다움은 눈에 있습니다. 누구의 눈이요? Of the beholder. 보는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또 so 하고 that입니다. 흔히 이제 so A, that B라고 하는 구문인데 이거는 너무 A해서 B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뭐 같이 쓰는 표현이 이제 to A, to B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 B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오고 to 부정사가 되겠죠. 뭐 이거는 조금 반대의 표현인데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걸 따로 뺄게요.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고 B하기에는 너무 A하다. 다시 말해서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A해서 B 할 수 없다. 이건데 굳이 지역하자면 B하기에는 너무 A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so랑 to가 이제 둘 다 뭐 정말 너무 이런 뜻이 있지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to A, to B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 의미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과 또 비교해야 되는 게 A so that B가 있죠. 얘는 B 하려고 A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은 A 해서 B 하려고 하다. 뭐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so는 그래서의 의미예요. A를 했어요. 그래서 B라는 결과를 만들려고 한 거죠. 여기서의 so는 이제 정말 너무 이런 뜻이고
원래 이건 좀 한국어에 관한 건데 너무라는 표현은 부정적 강조를 할 때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강조를 할 때, 긍정적 강조를 할 때도 너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아예 국립국어원에서 너무를 아무데나 써도 된다라고 바꿨습니다. 바꾼 규정을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너무 다양해서 이런 옛날 말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 관점이 다른다는 얘기죠. 어쩌면 여기서 이제 바로 답을 1번으로 찍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could be the perfect slogan. 자, 이 old saying이 아주 완벽한 그 문구래요. For nature's bounty. 자연의 그 환경의 풍요로움에 아주 완벽한 문장이다. 문구가 could be 될 수 있었습니다. It's easy. 그럼 쉽습니다.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to see the breathtaking beauty. 자, breath, 숨인데 take 이제 가져가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숨 막히는 이런 식으로 보십니다. breathtaking beauty. 숨 막히는 아름다움을 보기에.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이 for to 구문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를 외워두면 편하고 안 외워도 굳이 무방은 상관은 없는데, 자, 1A, 4B, 2C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을 겁니다. it은 가주어, 4는 의미상주어, 2는 이제 진주어, 진짜 주어라는 거죠. 진주의 말이 아니라. 해석 이렇게 하시면 돼요. B가 C 하는 것이 A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to see, 보는 것은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뭘 봅니까? The breathtaking beauty,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근데 found 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조금 이제 형용사를 볼 텐데 breathtake, 숨을 앗아가다, 숨막히다 이런 뜻인데 taking이 들어왔죠. 그래서 뒤에 있는 beauty가 이 아름다움 자체가 숨막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 능동형의 ing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found가 나왔어요. 형용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형용사란 명사의 형용을 나타내주는 말. 자, 그런데 형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주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로 명사를 꾸며준다 혹은 수식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위치는 명사의 앞이나 뒤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앞에 쓰는데 여기서는 이 beauty라는 명사가 아름다움, 이 미라는 명사 앞과 뒤에 다 쓰인 거예요. 자, 숨막히는 아름다움인데 어떤 아름다움이냐? 발견된 아름다움이다 라는 거죠. 자, 이 ing와 그리고 이 found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동사라는 또 분사가 있잖아요.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크게는 두 가지인데 아무튼 동사를 뭐뭐 하는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만들어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to 동사 원형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투부정사라면 뜻이 세 개가 되는데 뭐 하다가 뭐 하는 것, 뭐 하는, 그리고 뭐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뭐 하느니 이제 형용사로 바꿔주는 게 뜻일 텐데 이거는 이제 문장마다 해석은 달라져요. 그래서 부정사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또 문장 속에서 하는 것인지 하는인지 하려고인지 잘 살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형용사를 쓸 때 뭐뭐 하는 이고 이 경우에는 명사의 뒤에만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o see beauty라고 하면은 아름다움을 보는 것, 아름다움을 보는, 아름다움을 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자, to see가 투부정사가 됐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see에는 동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다까지가 되죠. to가 붙어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 보는 뭐 보려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형용사인 상황에서 beauty to see라고 하면은 보는 아름다움이 되겠죠.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ing나 pp 형태, 보통은 ed를 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ing와 ed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명은 가능해요. 자, ing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 돼요. 이 명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형용사인데 얘가 뭐뭐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이게 진행형 동작이 되는 거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pp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ing는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때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분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particular 뭐 이런 뜻인데 나눠진 표현인데 얘 혼자 자체로는 뜻을 가질 수가 없고 같이 다른 단어와 합쳐서 써야 하는 애들이고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다. 자, pp 과거 분사이고 보통 ed 형태로 쓰이는데 얘가 과거 분사일 때는 뜻이 그러니까 분사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뭐뭐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고 명사를 꾸며주고 당연히 그리고 얘를 완료 형태입니다. 동작이 끝난 거예요. 뭐 된 하고 끝난 거죠. 자, pp 이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그냥 과거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의 과거형인데 간단하게 과거 동사라고 할게요. 얘는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주어가 있고 is beauty live his beauty died 그의 아름다움은 죽었다 라고 해석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died beauty라고 하면 죽은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뭐 하는을 뭐 하다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예요. 보시면은 Tom is 계속 뷰티풀로 갈 거니까
Jenny is beautiful. 자,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인데, 자, is 비동사가 들어가서 다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ing와 ed를 넣었을 때 얘네가 하고 있는에서 하고 있다가 되고 되니 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되니니까 동작이 끝나는 의미도 있고 남이 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볼게요. 자, breathtaking beauty. 그래서 얘가 숨막히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숨막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found. 얘는 이제 찾은, 찾게 된, 발견된 이런 거죠. 발견된 아름다움이다. 자, 아까 기억을 해주시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숨막히는 아름다움, 숨막히다, 숨막히는 아름다움. 자, 발견하다, 발견되다, 발견된 아름다움. 자, 그래서 found는 수동의 의미로 쓰인 거고요. breathtaking은 이제 능동, 진행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eauty를 사이에 두고, 명사 사이에 두고 앞뒤에서 중복으로 이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found라는 단어의 또 특징이 또 있어요. found는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서는 find, 찾다, 발견하다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자, 과거형은 found예요. 얘는 찾았다, 발견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찾은, 발견된 으로 과거 분사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d가 안 붙어요, 얘는. 자, 그런데 found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새로운 별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found는 뭐 어떤 회사나 단체를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과거 형태는 founded, 얘가 드디어 ed가 붙습니다. 그래서 설립했다가 되고, 마찬가지로 founded 라고 하면은 설립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 두 개를 문장 속에서 잘 찾아서 발견을 해주셔야 되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found인지 founded인지 고르려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발견된 아름다움인데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The brightly colored wings of butterflie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밝게, li 붙었으니까 모호하게, 밝게 colored, 아주 색깔이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wings. 자, colored ed 붙었죠. 그래서 빛나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자체 발광이 아니라 색채가 나게 되는 날개인데, 날개 두 짝이니까 이제 wings가 됐고요. of butterflies. 자, 나비들의 날개, 밝게 빛나는, 밝게 색깔을 뿜뿜 뿜어내는 나비들의 날개에서 발견된 아름다움이 되겠고요. 자, 또는 제가 여기서 또는이라고 한 건 뒤에 이제 or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또는 a field, 어떤 초원, 들판, 풀밭인데 of blooming, 꽃 피는. 자, 뭐가 피죠? wild flowers. 여기 빨간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 지문에는 이게 붙어서 나와요. wild flowers, 야생화죠. 야생화가 이제 피어 있는 들판이나 a forest, 숲인데 of hardwood trees. hardwood trees라고 하면 이제 화렵수를 이야기를 한대요. 침엽수의 반대 개념이죠. 잎이 넓은 나무들이고요. 침엽수는 이제 잎이 바늘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소나무 같은 애들, 전나무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침엽수로 많이 쓰고요. 자, 화렵수의 숲인데 in their autumn glories, 들의 가을 glory, 영광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우아함, 고와함, 아름다움 이렇게 보시는 게 이 문장에서는 더 낫겠죠.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이제 발견되는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긴 문장이지만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문법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잘 탑재를 해 두셨다면요. 제가 설명한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은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but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항상 but 다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what 하고 자 what이 나오면은 살펴야 될 게 뒤에 물음표가 있냐 없냐예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의문문이겠죠. 뭐냐? about. 자, what about 또는 이제 how about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뭐는 어떠냐 뭐 이런 뜻이에요. What about 물음표, how about 물음표 하면은 자, snakes 달팽인데 and 그리고 there 달팽이들 trace 흔적 of slime 자,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을 얘기를 하고요. 그 이제 RPG 같은 게임을 하시면은 기초 몬스터로 이제 슬라임이 나오죠. 끈끈한 애들,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달팽이가 지나가면은 이제 그 지나간 흔적에 점액이 남아 있죠. 또는 rats with yellow teeth, 이제 누런 이를 가진 쥐들, 마우스 같은 애들은 이제 작은 생쥐를 얘기하는 건데 rat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들쥐를 얘기하는 거죠. Of spiders call me. 그런데 that 어떤 거미냐? Look like. 자, look은 이제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like라고 하면은 뭐뭐를 뭐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동사 바로 뒤에 또 동사가 연달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자, 뭐뭐처럼 보이다가 되겠죠. look like 뭐뭐처럼 fierce aliens. 자, 아주 흉측한 그 alien 뭐 외계인 아니면은 그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영화 에일리언처럼 보이는 거미들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자연이죠. 자연에 있는 애들이죠. These species, 이 종들은 are beautiful, 아름답습니다. In their own right, 그들 자신의 어떤 권리에서 just, 단지 not in a traditional sense, 전통적인 감각에서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즉각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아까 앞에 나왔던 꽃피는 들판이나 화렵수 숲, 가을의 화렵수 숲이나 이런 나비의 날개 같은 아름다움이죠. 자, recognition, 그 인식, 인지인데 their unique beauty. 걔네들의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의 인지는 may,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require,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setting aside. 자, set aside라고 하면 치워놓는 거예요. any preconceptions. 자, concept이라고 하면 개념이란 뜻인데 preconception이니까 이제 선개념 혹은 선입견이 되겠죠. 선입견 또는 이 보기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편견이 되겠고요. or misconception. 마찬가지로 편견, 오해 뭐 이런 뜻입니다. 미스 놓친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치워놓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을 멀찍이 치워놓는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자, people, 사람들은 may have, 가질지도 모릅니다. about fungi. 자, 얘는 균류를 얘기를 하고요. 버섯 같은 애들 있겠죠. insects, 곤충이나 or reptiles, 파충류들에 대해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people, 사람들은 seem to는 이제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be hardwired. 자, hardwire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기계 장치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탑재된, 내장된 뭐 이런 뜻입니다. 내장하다인데 내장된으로 ed가 붙었고 그리고 be가 붙어서 내장되다가 된 거죠. 자, 사람들은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 형태 같고. 자, 뭐를요? to see. 보려고. 자, to 부정사 여러 가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달을 보는 것, 보려고. 여기서 이제 보려고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려고. 또는 이제 보는 것은, 뭐, 사실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겠죠. 자, warm, 따뜻하고 fuzzy. 자, 털이 아주 부슬부슬한 warmers. 자, 포유류들을
보는 것이 탑재되어 있어 보인다. 어떻게 해요? as cute. 자, 포유류를 털 많은 이제 따뜻해 보이는 포유류를 귀엽게 보는 것이 이미 탑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while 하는 동안에 often 종종 lacking. 자, 부족한. 네, 뭐가 부족해 있죠? this 이 innate. 자, 내재되고 and immediate 즉각적인 attraction 매력 to the cold-blooded 냉혈이고 자, blooded 피가 이제 있는 거죠. 이것도 수동형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eight-legged 8개의 다리 or egg-laying 알을 낳는 members of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에서 냉혈동물이거나 다리가 8개거나 알을 낳는 그 구성원들의 내재되고 즉각적인 아름다움을 lacking 결여하는 동안에 혹은 반면에 while 뜻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가지로 넣어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뜻이 이제 반면에라는 의미를 문장 속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뭐 냉혈동물 파충류 같은 애들 또 이제 다리 8개인 거미나 뭐 알 낳는 애들 파충류 같은 애들 뭐 곤충들의 이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감각은 좀 부족하잖아요. 보통은 대신에 자, 털 많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이런 애들을 귀엽게 느끼는 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Yet 하지만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beauty 아름다움은 is no short supply. supply라고 하면 이제 뭐 채워준다, 공급 뭐 이런 건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o short supply 그냥 한 번에 외워두세요. 부족하지 않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among these animals 오타가 조금 났네요. 자, 이러한 동물들 among 사이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 8개거나 뭐 파충류나 냉혈동물이나 뭐 알 낳는 그런 동물들의 아름다움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봐도 1번을 찍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풀 때.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제 풀 때는 듣기를 먼저 1번부터 17번까지 풀고 풀자마자 맨 뒤로 넘겨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28번부터의 초반 뭐 주제 찾는 문제, 심경의 변화를 찾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지문을 다 안 읽어도 풀 수가 있어요. 다만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지 다 안 읽고 풀 수 있습니다. yet 다음, but 다음, however 다음 이런 거 보고 답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17번 듣기 끝나고 18번부터 처음부터 풀면은 오히려 뒷장을 볼 때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푸셔야 할 게 맨 뒤에 있는 문제들이 지문 하나에 2문제, 3문제가 딸려 있거나 혹은 지문이 길어요. 혹은 이제 지문 뭐 세 덩어리 주고 순서 맞추라고 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이제 정 부족하다 싶으면 18번부터 이런 21번, 25, 22, 23 같은 문제들을 후다다닥 풀어버려도 괜찮은 거죠. 그럼 반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어몽이란 단어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어몽은 뭐뭐 사이에인데, 뭐뭐 사이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인데, 대상이 셋 이상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뭐뭐 사이인데 between 이런 단어 있죠. 이거는 둘 사이에가 되고요. 보통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도 써줍니다. 그럼 A와 B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형용사에 관련된 부분, 분사에 관련된 부분, ing, ed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은 앞으로 해석할 때 정말 수월하게 해석하고 빨리빨리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능 건승을 기원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파는 영어 끝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